속보. 미 수송기. 한국 무기 대량 수송 세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한국 무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걸까요?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진다. 2021년 72억 5천만 달러였던 연간 방산 수출액은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5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산업계는 올해 막바지까지 수출 및 사업기의 모색에 나서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 이 이라크 정부의 국산 헬기 수리온을 첫 수출하고 하나그룹이 미 해군 함정시장 진출 목표를 밝혀 주목된다. 케아는 최근 이라크 정부와 수리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1,357억 7,329만 원.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31일부터 2029년 3월 31일이다. 수리온은 상륙이동, 의무후송, 경찰, 해경, 소방, 산림 등 10개 기종으로 진화하며 차별화된 영역에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이다. 현재 국내 300대의 군 관용 헬기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라크 수출의 경우 지난 3월 타벤 모하메드 사이에드 알-아바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강구영 K 사장과 면담하면서 계약 기대감이 고조된 바 있다. 사미르 자키 후세인 알말리키 육군 항공사령관, 중장 등 이라크군 고위 관계자도 K를 찾아 수리온 시승에 나서기도 했다. 수리온은 지난해 두바이 에어쇼에서 해외 첫 시범 비행을 선보이며 세계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라크 외에도 중동 지역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수리온 구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 필리 시페어드,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모회사인 노르웨이 아커, 에이커, 사와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인수는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인수 금액은 약 1억 달러로 이번 인수를 통해 하나그룹은 북미 조선 및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며 글로벌 해양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하나그룹은 특히 미국 정부가 하나그룹의 필리 조선소 인수에 대해 미국 조선업 및 방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 중이다.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7일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소의 생산 역량과 시장 경험을 기반으로 북미 조선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미 해군이 함정 생산 설비 부족 문제를 겪는 만큼 필리 조선소를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 보수, MRO,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오션은 북미 시장 내 해양 방산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매출 다각화와 글로벌 영향력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방산업계는 올해 해외 시장에 대한 무기 및 기술 수출을 이어갔다. 앞서 4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천무이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고 시현대중공업은 페루와의 함정 내척 공동 건조 향후 15년간 페루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 유지 등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현대로템과 에스테스가 페루 차륜형 장갑차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국방부의 K9 자주포 53문, K10 탄약 운반 차량 36대 등을 수출키로 했다.
또 하나시스템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와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오션은 미 해군 함정 MRO, 유지 보수 정비, 시장에 진출했다. 이 한국방산연구소 법무법인 한백광림과 협력 통해 K방산 수출 확대 기대. 국내 특장차 전문기업 광림, 대표 송태영, 이 한국방위산업연구소 및 법무법인 한백과 방위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은 27일 충북 청주시 소재 광림 사업장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 진출 확대와 K방산의 수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연구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식에는 광림의 송태영 대표를 비롯해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 정은상 법무법인 한백 상임고문, 이상기 재외동 포신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상기 재외동 포신문 회장은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K방산의 발전을 위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의 한인 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979년 설립된 광림은 크레인 및 특장차, 전기공사 분야에서 시작해 1991년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군용 트럭을 제작 납품하며 꾸준히 방산 매출을 늘려왔다. 최근에는 군의 시험 보급과 신규 개발을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국방산연구소는 기업 후원금 없이 독립적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학술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이다. 법무법인 한백은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다양한 민사 형사 소송과 함께 토지 보상, 재개발, 조세, 스포츠, 예술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광림은 방산연구소와 한백의 전문성을 활용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3. 내년엔 수출 7천억 불 달성 가시권 2.6% 증가.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수출 목표를 7천억 달러로 설정했는데 최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올해 수출 총액은 6,800억에서 6,90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수출 규모는 올해보다 2.6%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트라 무역투자연구센터가 27일 발간한 2025 수출 전망 및 지역별 시장 여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우리 수출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선박 바이오헬스 전력, 인프라, K소비재 등 유망 품목 호조에 힘입어 올해 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 총액은 7,003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연간 최초로 7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 20일 기준 누적 수출액은 6,627억 달러로 목표치까지는 373억 달러가 남았다. 최근 3년간 12월 20일 이후 열흘간 수출 실적을 보면 200억 원 안팎에 그쳤다. 2022년의 경우 12월 20에서 31일까지 211억 원을, 2023년엔 197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연간 실적인 6,322억 달러는 이미 넘어섰다.
보고서는 내년에도 아세안과 대미 대중 수출이 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주요국의 보호주의 무역 통상 정책에 따른 제한 요인이 상존한다고 예상했다. 특히 미국의 신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무역 장벽을 쌓을 경우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고서가 분류한 지역별 수출 전망 기상도를 보면 중국, 아세안, 중동, 휘스,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3에서 10% 소폭 증가하는 반면 북미, EU, 일본, 대양주, 인도, 중남미 등에 대한 수출은 현상 유지에 그칠 전망이다. 코트라는 보고서에서 권역별 해외 시장을 자세히 점검하고 세분화한 전략을 수립한다면 어려운 여건에도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내년엔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교역에 큰 변화가 있겠지만 동시에 생기는 기회를 포착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 고부가 품목과 무선통신기기, 선박, 바이오에스 및 K 콘텐츠 기반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소폭 증가 3에서 10%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자동차, 철강 제품, 디스플레이, 가전 등 기존 주력 제품은 소폭 감소 0에서 10%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첨단 산업과 IT 품목 외 전통 주력 산업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경쟁 심화와 글로벌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고부가 가치 혁신 제품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우리 반도체, 선박, 바이오에스 화장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내수 부진, 대미 수출 관세 상승 등 하방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첨단 산업 투자 확대로 수출 증가 가능성을 점쳤다. 우리의 대중 수출은 스마트 제조, 바이오에스, 조선기자재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은 경기가 소폭 개선되면서 수입 수요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우리 바이오에스 기업의 납품과 위탁 생산 확대로 인한 의약품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세안과 인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디지털화 확산,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진단했다. 코트라는 이들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이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아세안과 인도 지역에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바이오에스 화장품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코트라 경제통 상협력 본부장은 2025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 등 각종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